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12월이 31일까지 있고 11월은 이제 오늘은 다 갔고요.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남았으니까 2017년이 이제 33일 정도 남은 셈인데요. 33일이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죠. 개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33일이면 사실 아직 뭔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눈에 띄는 뉴스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주요 정치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문이 결혼으로 맺어졌네요. 결혼을 통한 가문 간의 결합은 사실 필리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좀 색다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외손자와 망글라푸스 전 장관의 손녀가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랑 신부의 할아버지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와 그 독재자를 피해 미국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정치인인데요. 1965년에는 양 가문의 두 할아버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자였고 이후 마르코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쪽이 가해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폭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집안이 되었는데요. 그 뒤 피플파워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반대로 마르코스 집안이 해외 망명을 하게 되고 망글라푸스는 코라선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필리핀 언론에서는 이번 결혼이 양 가문의 화합이자 사랑이 맺어준 승리라고까지 하면서 이 가문의 결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필리핀의 정치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역대 정치인들 중에 독재자의 집안과 그에 맞섰던 정치 지도자의 집안 자손이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를 정리하다가 남의 집 잔치 소식을 접하고 생각이 너무 앞서갔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요즘에 마닐라에서는 워낙 심한 트래픽 때문에 MRT나 LRT 이런 지상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메트로 마닐라의 지상철들의 사고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문이 열린 채 운행이 되고 있는 LRT의 운행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승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 영상에서 문이 열린 채 마닐라의 고가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와 탑승객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들은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며칠 전에는 MRT역에서 탑승 대기 중이던 여성분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게 된 뉴스도 있었죠. 그동안 이 MRT나 LRT는 비교적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용 시 주의하시고 특히 승객들이 많은 시간대를 이용하셔야 할 분들은 무리해서 탑승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관련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피스톤, 그러니까 필리핀의 교통운송자 사업자 그룹이죠. 이 피스톤에서 다음 달 4일, 5일 또다시 전국적인 지푼이 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파업도 역시 필리핀 정부의 지푼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인데요. 다음 달 4일, 5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요. 아마도 이번에도 역시 왈랑빠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이 섬나라라고 하는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은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가 자리 잡고 있는 루손 섬이죠. 필리핀 지도상으로는 가장 위쪽에 있는 큰 땅덩어리가 루손 섬이고요. 그 다음은 맨 아래쪽 남쪽 끝 섬인 민다나오 섬입니다. 워낙 섬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각 섬들마다의 고유의 문화와 아름다운 해변들이 참 많다는 점은 필리핀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섬들 중에서
필리핀 서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팔라완 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여러 교민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팔라완 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오랫동안 수소문했었는데요. 오늘 마침 전문가 한 분과 연결이 됐네요. 바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정말. 네. 예. 제가 또 까먹을 뻔했네. 이거 먼저 저희 방송에서는 네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거든요. 네네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필리핀에 6년차 거주 중인 정종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닉이라고 부르시고, 또 뭐 한국 분들은 정과장이라고도 많이 부르십니다. 현재 지금은 이제 닉 트래블이라는 여행사를 한 3년 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팔라완을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뭐 정보나 개인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막 인사를 나누다가 네네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하는 거를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이야, 이거 보통은 이거 자기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네네. 어디 지금 뭐 써놓고 읽으시는 건가요? 뭐 약간 메모도 한 것이 있고요. 사실. 예. 이게 제가 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늘 부탁드리면서도 이게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사실 어려워서 저도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제가 자기소개 해주시는 거, 네네. 이게 딱 들으니까,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는 이제 손님이 계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팔라완이 손님이 아직 많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투어도 진행을 하고, 다른 지역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저는 뭐, 팔라완이 전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 뭐, 보라카이나 보홀, 뭐, 바타네스, 뭐, 등등, 뭐, 필리핀 전역을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차차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우리 이제 팔라완 전문가로 제가 네네네. 이렇게 메모를 해뒀는데, 네네. 요걸 이제 전국구로 바꿔놔야겠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팔라완 전문을 하면서 다른 데는 이제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팔라완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바탕가스에 있고요. 바탕가스에. 팔라완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손님하고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운영하시는 닉 트래블? 네네. 예, 닉 트래블이라고 하는 그 여행 가이드 회사를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회사라고 하긴 좀 과한 표현이시고요. 저는 예. 이제 뭐 개인 혼자서 진행하는 회사라. 네네. 요즘 트렌드로 1인 기업이시네. 1인 기업. 예, 뭐 그렇게 보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영어 이름을 닉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닉 트래블 그냥 이렇게 상호로 지으셨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본명을 직접 사용해서 쓰면 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간판에 자기 얼굴 이렇게 딱 거시는 분이나 자기 이름 딱 거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닉 트래블도 이제 그런 컨셉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한 6년 정도 되셨어요? 그럼 필리핀에 오신 지? 예, 맞습니다. 야, 6년이면은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기간이긴 한데. 예. 이 기간 동안 전국 필리핀에 있는 주요 이 관광지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가이드까지 하실 정도면 상당한 좀 내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필리핀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 이제 싱글로 살면서 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걸 꿈꾸면서 살았었거든요. 야. 예.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필리핀을 알게 돼서 뭐 필리핀에 빠져서 또 필리핀 와이프를 지금 두고 살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여행과 필리핀을 바꾸신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뭐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제 또 전 세계 여행을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잠시 보류. 잠시는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주요 지역들 중에 말씀을 예, 듣지 예. 못했던, 네.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 거기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기 참 어려웠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팔라완인데, 네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팔라완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팔라완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누구지 팔라완에 좀 계신 분 중에 또 전문가 계시면, 네네.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찾고 있던 중에, 네네. 우리 또 이 정 과장님을 뵐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게 예. 지금 막 약간 이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인데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그 팔라완 좀 잠깐 좀 소개시켜 주세요. 팔라완이 어떤 곳이에요? 일단 팔라완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뭐 그 외교부 사이트에 보면 1165분이 사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한 200분 정도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다 알 수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팔라완이라는 곳은 한국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뭐 대부분 팔라우를 많이 아시는데 그렇죠. 팔라완은 필리핀에 있는 섬 중에 5번째로 큰 섬입니다. 마닐라 루손 섬, 민다나오 섬, 네그로스 섬, 사말섬. 그 다음에 제일 큰 섬이고요. 뭐 면적으로는 제주도의 한 7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그래서 작은 섬이 아니고요. 네네. 뭐 동서 길이가 40km, 남북의 길이가 한 600km 정도 달하는 굉장히 긴 섬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오시면 외교부에서 아마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팔라완 이남 지역 이제 가지 마시라고. 거기는 이제 철수 원고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라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게 많으신데 네. 이제 뭐 여행자분들이 가시는 푸에르토 프린세사나 엘리도, 코로니 이런 곳은 다 경보 지역에서 한 400km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 위험한 거 없고요. 오히려 뭐 마닐라가 치안이 안 좋잖아요. 그런가요? 예, 마닐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관광 경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팔라완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크게 푸에르토 프린세사, 엘리도, 코로니 이렇게 3곳으로 나뉘는데요. 네네. 가족여행으로는 이제 뭐 푸에르토 프린세사나 코로니 굉장히 좋고요. 엘리도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배낭여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세 지역이 네네. 사실은 이 팔라완이 이 필리핀 지도를 놓고 보면 네네. 이 왼쪽 하단에 길쭉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거 꼭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한 7시 반 정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쭉 길게 뻗은 그 섬이 팔라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섬 내에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세 지역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남북의 길이가 그러니까 네네. 길쭉한 섬이다 보니까 남북의 길이가 아까 600km?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내비 찍고 부산 가면은 한 400km 남짓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00km면은 그 거리를 벗어나는 거리네요.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육로로 해서 가셨을 때 이제 그 시간이 나오는데, 네네. 팔라완은 이제 뭐 엘리도에서 코로노로 이동하시려면 선박을 이용해서 가셔야 되니까 사실상 체감하시는 거리는 훨씬 멀죠. 그러니까 같은 섬 내인데도 배로 이용을 네네. 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엘리도에서 코로노를 이동하실 때. 엘리도에서. 네네네. 야, 그러면 그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 섬이면 섬 내에서도의 네네. 뭐랄까 좀 기후의 차이도 있고 그러겠네요. 이 섬 북쪽 부분하고 섬 남쪽 부분은 완전 다른 동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른 동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뭐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이거 먼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또 벌써 이 팔라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 전에 그거 먼저 네네. 좀 하나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이 필리핀에 있는 이 여러 이 관광지들 유명한 여행지들 중에 보면 네. 필리핀 교민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곳이 있고 네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보홀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인데 우리 교민들한테는 뭐 많이 알려져 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 예. 보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네네. 이 팔라완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현지 교민들에게 더 유명한 지역인가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더 많이 이렇게 찾으시는 지역인가요? 뭐 저는 이제 한국 손님을 많이 받으니까 한국 손님이 많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교민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동이 쉽지 않다거나 뭐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시는 교민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팔라완까지 가는 방법. 네네. 뭐 팔라완까지 가도 그 안에서 이제 뭐 투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민분들도 아직은 뭐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네네. 팔라완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그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예, 팔라완에 이제 가시는 방법은 뭐 마닐라에서 가시면 항공기로 이제 한 40분 정도면 푸에르토 프린세사라는 곳에 도착을 하시고요. 네네. 비행기로. 예, 거기서 차량으로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가시면 엘리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시고 또 한 4-5시간 정도 가시면 코론이라는 코론 섬이 나오고요. 와, 그러면 코론을 기준으로 보면 마닐라에서 가면 거의 하루 걸리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론은 또 마닐라에서 가시는 또 항공편이 국내선 항공편이 있고요. 엘리도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국내선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목적지를 정해서 네네. 비행기 타고 한 번에 딱 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하지만 이제 뭐 코론이나 엘리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항공료가 좀 비싼 게 좀 흠이죠. 오, 그래요? 마닐라에서 움직일 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교민들이 마닐라에만 계시는 건 아니니까. 네네. 세부에서도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 코론행 항공기가 있고요. 네. 엘리도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긴 하지만 코론이나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들어가는 항공편이 새로 생겼고요. 야, 그러면 뭐 제법 여러 선택 사항이 있는 거네요. 여러 곳에서도 그렇죠. 마닐라를 경유하지 예. 않고도 그냥 뭐 클락이나 세부에서도 바로 갈 수 있다. 예예예. 아. 우리 그 필리핀에 여러 이제 그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세부도 있고 보홀도 있고 뭐 마닐라도 사실은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가이드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네. 저는 마닐라 위험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여기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팔라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하시잖아요. 네네네. 여러 지역 중에 왜 하필 팔라완이었던 건가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 뭐 어렵기도 하지만 또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여행을 다녀가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지만 필리핀에는 이제 많은 관광지 중에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보라카이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보라카이에 빠져서 보라카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팔라완을 다녀오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팔라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 보라카이의 의문의 일패인데요? 예, 보라카이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은 맞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관리가 덜 돼서 네네. 약간 이제 오염도 되기 시작하고 뭐 최근에 중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아서 복잡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팔라완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흔히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에 보라카이가 팔라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게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보라카이는 그래도 한두 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네네네. 이제 보라카이 이러면 이제 대충 뭐랄까 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은 되는데 한 15년쯤 전에 보라카이 정도 네네. 분위기. 예예예. 아니 팔라완에 그 좀 이렇게 다녀볼 만한 이게 워낙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으로 뭐 600km 정도 되면은 뭐 네네. 워낙 큰 섬이니까 네네네.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렇죠. 좀 다녀볼 만한 포인트 좀 있으면 몇 예. 개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요것도 이제 한 세 군데로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네. 푸에르토 프린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 언더그라운드 리버. 한국 분들은 이제 지하강 투어라고 하죠. 지하강 투어. 예. 요거는 꼭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베이 호핑, 반딧불 투어, 팔라완 시티 투어, 그 다음에 돌핀 와칭 투어, 고래상어 투어가 있고요. 엘리도 같은 경우는 호핑 천국이라고 해서 매일 한 5곳 정도 돌아보시는 호핑 투어 코스만 A, B, C, D 4코스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엘리도 시내를 보실 수 있는 뭐 캐러피 워크, 그다음에 쌍둥이 비치와 시발탄이라는 비치 가실 수 있는 육상 투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론 같은 경우는 다이빙 포인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네. 뭐 전 세계 산업 80%가 코론에 있다고 하고 코론에서는 또 세계 2차 대전 가라앉은 난파선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이빙뿐만 아니라 호핑 중에도 이제 난파선을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호핑 코스만 또 7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야. 아니 예. 아니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제가 그냥 너무 섣불리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예, 많은 많아가지고. 분들이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 휴양지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그러게요. 제가 이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면 제가 안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일반 여행객 그냥 이렇게 뭐 가족들이나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갈 수 있는 일반 여행객과 스쿠버 다이빙 여행하시는 분을 분리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팔라완 내에서 예를 들면 한 2박 3일 정도 네네. 이렇게 여행을 한다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제 가족 여행 분들이라면 네. 뭐 푸에르토 프린세사나 코론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문화유산 언더그라운드 리버도 있고 예. 또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혼다베이 호핑,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자연을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반딧불 투어나 뭐 야생 돌고래를 보실 수 있는 돌핀하징 투어, 뭐 고래상어 투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2박 3일 정도의 그 일정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것 기준으로 한 4박 5일 정도면 예. 이제 다 돌아보시고 가시는데 예. 2박 3일 정도면 뭐 언더그라운드 리버, 혼다베이 호핑, 뭐 반딧불 투어 요 정도 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적당하죠. 그러니까 2박 3일로는 사실 조금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거네요. 이제 비행기로 이동해서 이렇게 네네네. 하려면 네네네. 최소 3박 4일 정도 있어야 된다. 4박 5일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코론은 어떤가요? 그러면? 네. 코론도 가족여행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아직 코론은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곳이 아니라 한국 분들한테 맞는 그런 숙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이 하시는 뭐 그런 리조트들도 있긴 한데 뭐 숙소에서 약간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모든 투어가 이제 물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놀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또 제한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팔라완 1차 투어는 푸에르토 프린세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여행에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팔라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 도시도 한번 또 가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예. 야, 이게 여행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여행지를 좀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지하강 투어? 네네.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지하강 투어는 이제 팔라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투어로 알려진 투어인데요. 네네. 뭐 전 세계의 모든 관광객이 이 팔라완 전체를 다 돌면서도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꼭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더그라운드 리버 지하강 투어를 꼭 보러 가기 위해서 들르는 곳입니다. 뭐 여기는 어디냐면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인데요. 뭐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뭐 동굴이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네네. 이 가보시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웅장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굴이 그렇게 웅장하다고요? 네, 지금 뭐 현재까지는 뭐 관광객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코스는 8km 정도예요. 야,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 사방비치라는 곳에 있는 지하강이라는 데서 이제 배를 타시고 들어가셔서 또 소형 배로 지하강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요. 야,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되게 많긴 한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 톡톡 들어오는 포인트가 몇 개가 생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4박 5일 정도 일정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 여행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네.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스쿠버 다이버들은 바닷속 풍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갈 만한 코스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팔라완에 다이빙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코론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코론에는 뭐 투타바라는 그런 아주 멋있는 포인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없는 이제 뭐 렉다이빙이라고 하죠. 난파선 다이빙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 곳은 이제 가서 다이빙을 처음 배우시려고 하는 이런 체험 다이빙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뭐 어드밴스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곳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뭐 다이빙을 처음 배우시는 분도 이 처음 배우시는 환경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배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코스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그 지역에서도.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여행에서 이제 뭐 많은 볼거리나 네네. 이제 뭐 이런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숙소 그리고 또 이제 이 음식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아닙니다. 예. 숙소나 이 뭐 먹거리 같은 거는 어때요? 그 팔라완은? 팔라완 이제 전체로 보시면 푸에르토 프린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가실 만한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엘리도나 코론 쪽에 가시면 그런 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유명한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4박 5일 정도 돌아보셔도 이제 하루에 한 군데씩만 다니셔도 뭐 4박 5일 일정에 다 못 돌아보실 정도로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엘리도 같은 경우나 코론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분들이 드실 만한 곳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야, 그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푸에르토 프린세사하고 네. 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완의 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설들이 있고 찾으시는 분들도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좀 불편하다고 한국 분들이 이용하시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숙소들은 네네네. 제가 이렇게 여쭤봐 좀 죄송한데 예. 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편하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길래 자꾸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리조트나 호텔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 가격이 낮은 곳을 이제 아무래도 선호를 하시니까 그런 곳은 이제 추천을 드리면 좀 방이 습하다거나 아니면 뭐 방이 좀 허름하다거나 그다음에 뭐 필리핀 에이전시 이제 그런 패키지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저렴하긴 한데 그걸로 하시면 뭐 4인 1실 뭐 아니면 뭐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에어컨 시설이나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수준인가요? 뭐 좋은 리조트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예. 또 저렴한 곳은 좀 아주 열악한 곳이 있고요. 야, 이 숙소를 정하는 것도 이게 이제 고민이 되겠는데요. 그럼 그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팔라완이 전기가 오전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전기 시설이 많이 원활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저가형 숙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기가 끊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죠. 야, 전기가 끊어지면은 그거는 사실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뭐 에어컨 없으면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있고 선풍기라도 돌려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이 중요시하는 와이파이.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게 막 그 와이파이가 끊겨버리면 이게 막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제 우리 그 여행 이렇게 다녀오시면. 네네. 이제 아까 저는 한 2박 3일이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 4박 5일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4박 5일 정도 일정 이렇게 다녀오시면. 네네.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은 이게 이제 여행하면서 경비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예, 한국 분들한테는. 예. 경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숙소에서 머무시고 어떤 투어를 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들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시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한 4박 5일 정도면 한 12,000페소에서 한 15,000페소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고요. 1인 기준. 250불에서 한 300불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뭐 그 이외에 이제 좋은 리조트 가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렇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뭐 4인 가족 기준하면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좀 아이들을 좀 할인해 주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에 경로 우대는 많아도 아이들 할인은 별로 없듯이. 다음엔 제가 경로 우대를 여쭤봐야 되겠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뭐 숙소하고 비용하고 네네. 이 팔라완 여행 다녀오면은 네네네. 이제 이 뭐랄까 좀 이 기념품 같은 거? 팔라완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기념을 할 만한 뭐 그런 물건들도 좀 있어요? 팔라완은? 예,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안내를 드리면 뭐 흑단나무로 만든 수공예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 가정집에 보면 이 부잣집 같은 데 가면 그런 나무로 만든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벽걸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소품들. 예. 그런 것이 많고 뭐 캐슈넛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거 많이 사갖고 오시겠네. 예, 캐슈넛. 예, 가격이 좀 싼 편은 아닌데 뭐 팔라완께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팔라완에서 나는 그 작물이에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렇게 사오시는 모양이구나. 예. 그리고 뭐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티 투어에 가시면 이제 베이커스 힐스라는 빵집에 가시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파는 이제 호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빵인데요. 뭐 안에 뭐 돼지로 만든 게 있고 뭐 망고로 만든 게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의 호피아가 있는데 그 호피아는 필리핀 사람들이 뭐 박스로 사갈 정도로
많이 사가는 그런 기념품이고요. 아, 네. 그런 거는 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든지 아니면 마닐라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네요. 기념품으로. 예, 뭐 한국으로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한국으로까지 그 빵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간혹 계세요. 뭐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으셔서 어, 뭐 이제 몇 개씩 사가지고 가시죠. 아, 야, 이게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필리핀 여행을 할 때 이제 네네. 한국에서는 사실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좀 갔다 오셨는데 우연찮게 나쁜 경험만 하고 오신 분들 예, 예. 계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필리핀은 뭐 가면은 막 진짜 뭐 어떻게 코베 갈 것 같고 옛날에 왜 그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시면 서울 가면 코베 간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잖아요, 예. 사실. 예,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예. 팔라완도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15년 전에 보라카이 정도의 분위기다 그러면 예, 예. 야 이거 한번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꼭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왜 이렇게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다들? 그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리핀에 도착하시면 이제 외교부로부터 이제 뭐 문자를 받으세요. 예, 푸에르토 프린세사 이제 이남 지역에 여행 이제 철수 권고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는 그 지역을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10여 년 전에 외국인이 그 팔라완 이남 지역에서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고 이후로 이제 그런 경보가 내려져서 아직까지 이제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야, 사실 납치 사건은 서울에서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게 참. 물론 이제 그 해외 여행 중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권고하는 사항들을 참고해서 그것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현재 상황과 약간의 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예. 조금 우리 정부에서도 좀 한번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고요. 뭐 사실상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남 지역이 그렇다고 또 너무 안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무슬림이 많은 사는 지역이라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뭐 별 지장이 없는데 이제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그렇게 뭐 아주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여행객분들이 가시는 지역도 그쪽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 쪽과 그 부근 정도로 한정을 짓는 게 괜찮겠네요. 그 정도로. 그 이북 지역으로 가시는 게 여행지도 현재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자꾸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네. 워낙 큰 섬이잖아요. 예. 길어가지고 엄청 큰 섬인데 네네. 이 섬 중에 팔라완을 가면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이게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푸에르토 프린세사나 그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예. 혹시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네네. 최근에 다녀가셨던 여행분자들 중에 네네. 기억에 남으시는 분, 이분 정말 팔라완을 정말 제대로 여행하고 가시네. 네네네. 이제 저희처럼 아직 팔라완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좀 이 샘플로 삼을 만한 그런 여행자분 혹시 계세요? 예, 몇 분 계신데요. 뭐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원래 가족여행을 이렇게 오시면 이 아버님들 거의 봉사활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즐기신다기보다는 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오시는데, 네네.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푸에르토 프린세사 혼다베이 호핑에 가셔서 이 아이들을 버리시고 물놀이 하시느라 정신 없으셨던 분이 계세요. 막 소리 지르시고 그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이드 입장에서 보시기에. 네네. 사실은 제가 좀 샘플이 될 만한 분을 부탁드렸던 건데. 네네네. 그분이 샘플을 삼을만 하시던가요? 가이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만약 홍보 차원에서도 이제 얘기하기도 굉장히 편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아버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오셔서 심심해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팔라완에 오셔서 굉장히 즐겁게 즐기다 가신 거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예정이. 아빠들도 놀아야 된다. 예, 아버님들도 뭐 아이들 내팽개치시고 거기서 노시는 곳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란다 이러면서. 예. 이거 하여튼 아니 제가 뭐 이 처음에 잠깐 소개시켜 주실 때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팔라완은 네네. 사실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네요.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게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이 다음 주로 이제 종료가 네. 되거든요. 이제 곧 제가 다음 시즌에 저희가 이제 1월부터 네네. 내년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다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몇 번 좀 연락 좀 드려서 이 팔라완 얘기하고 또 원작 또 이제 전국구시니까 네네. 그 이외에 또 필리핀 지역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팔라완 너무 인상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못해드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그 2부 및 3부 순서에 제가 또 재밌는 말씀도 기대하겠고요.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저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인터뷰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팔라완은 직접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머릿속 상상으로만 얘기를 나눴는데요.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서 꼭 팔라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팔라완에 대한 첫 시간이라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꿀팁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팔라완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